어느 날 문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결제할 땐 기분까지 좋아졌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면 감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비닐도 뜯지 않은 채 현관 한쪽에 밀어두고, 며칠 뒤에야, 아 맞다, 이거 시켰었지 하고 떠올리게 되죠.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살 때는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막상 손에 들어오면 별 감흥이 없습니다. 기대했던 설렘은 사라지고, 남는 건 카드값과 약간의 찝찝함, 그리고 내가 또 왜 샀지 하는 후회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오늘 밤 또 쇼핑앱을 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돈 관리를 못하지? 정신 차리면 되는데 왜 또 이러지? 그런데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절제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내가 지금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왜 나는 자꾸 필요 없는 걸 사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 반복을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세게 후킹되는 버전도 있습니다. 필요해서 산 건데 왜 도착하면 후회부터 밀려올까요? 분명 결제할 땐 꼭 있어야 할 것 같았고, 이걸 사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았고, 왠지 오늘의 허전함이 조금은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건이 도착하고 나면 이상할 정도로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비닐도 뜯지 않은 채 한쪽에 밀어두고 카드 결제 문자만 괜히 신경 쓰이죠. 이상합니다. 후회할 걸 알면서도 우리는 또 삽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약해서 그런가? 내가 절제를 못해서 그런가?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오해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내가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그 반복은 분명히 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붙는 건 첫 번째 버전이에요. 원하시면 제가 지금 대본 전체에 맞춰서 첫 문단만 바꾼 최종 완성본으로 다시 쭉 정리해드릴게요. 전체 완성본. 2초 동안 생각함. 어느 날 문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결제할 땐 기분까지 좋아졌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면 감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비닐도 뜯지 않은 채 현관 한쪽에 밀어두고, 며칠 뒤에야 아 맞다, 이거 시켰었지 하고 떠올리게 되죠.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살 때는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막상 손에 들어오면 별 감흥이 없습니다. 기대했던 설렘은 사라지고, 남는 건 카드값과 약간의 찝찝함, 그리고 내가 또 왜 샀지 하는 후회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오늘 밤 또 쇼핑앱을 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돈 관리를 못하지? 정신 차리면 되는데 왜 또 이러지? 그런데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절제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내가 지금 아주 정확한 방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왜 나는 자꾸 필요 없는 걸 사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 반복을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주 짧게 마음속으로만 체크를 해보세요. 특별히 살 것도 없는데 습관처럼 쇼핑앱을 연다. 결제하는 순간은 기분이 좋은데 택배가 도착하면 후회가 밀려온다. 택배가 오면 가족보다 먼저 현관으로 달려간 적이 있다. 이번 달까지만 하자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이 매달 반복된다.
카드 결제 문자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3개 이상 해당되셨다면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소비 쪽으로 굳어져 버린 것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빈자리, 두 번째는 뇌의 보상 시스템, 세 번째는 여러분을 유혹하도록 설계된 환경입니다. 이 셋이 한번 맞물리면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결제 버튼으로 끌려갑니다. 먼저 마음의 빈자리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힘들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감정을 말하고 괜찮아 내가 그런 기분일 수 있어라는 반응을 통해 진정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이든 인간관계 속에서든 그런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플 때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불안할 때 어떻게 가라앉혀야 하는지, 허전할 때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가장 빠르고 쉬운 진정제를 찾게 됩니다. 누군가는 술로 가고, 누군가는 폭식으로 가고, 누군가는 끝없는 영상 시청으로 가고, 누군가에겐 그게 쇼핑입니다. 왜냐하면 쇼핑은 즉각적이거든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누르면 바로 담기고, 결제하면 바로 기분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물건이 필요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견디기 힘들어서 삽니다. 외로워서, 답답해서, 허전해서, 초조해서, 지금 이 기분을 잠깐이라도 바꾸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슬퍼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은 슬퍼서 사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사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 지금 뭔가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괜히 허전하고 붕 뜬 느낌. 그걸 잠깐 눌러주는 가장 쉬운 버튼이 바로 결제 버튼인 거죠. 이제 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건을 받았을 때보다 오히려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직전까지 가는 순간에 더 크게 흥분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소유보다 기대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는 택배를 받은 순간보다 이걸 사면 기분 좋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순간 더 많은 보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허무한 겁니다. 이미 결제하는 순간, 뇌는 설렘을 다 써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돈 나간다는 감각입니다. 비싸다, 아깝다, 다시 생각해보자. 이게 뇌의 브레이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5만 원, 10만 원, 50만 원짜리는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만원, 15,000원, 9,900원은요? 너무 싸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커피 몇 번만 줄이면 되지. 이건 부담도 아니야. 바로 그 순간, 뇌의 브레이크가 약해집니다. 저는 이걸 푼돈의 함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비싼 하나는 고민하는데, 싼 건 10개는 쉽게 결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인 금액이 결국 더 무섭습니다. 특히 여기에 카드가 붙으면 더 심해집니다. 현금은 아프거든요.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게 보이고, 손으로 직접 내니까 현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는 다릅니다. 숫자만 바뀌죠. 결제는 너무 부드럽고 돈은 너무 안 아프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착각합니다.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하지만 명세서를 열어보는 순간 현실은 전혀 다르죠.
이쯤에서 중요한 말을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니라 뇌는 원래 즉각적인 보상에 약합니다. 그리고 요즘의 쇼핑 환경은 그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 환경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나 쇼핑 앱을 보세요. 남은 수량 12개, 오늘만 이 가격, 지금 종료 임박, 실시간 구매 인증, 지금 사신 분들만 사은품 증정. 이건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불안, 조급함, 소외감,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을 정확히 자극하도록 설계된 장치들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비교할 시간을 안 줍니다. 멈출 시간을 안 줍니다. 대신 이런 감정을 줍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다. 나만 놓치고 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뒤처진다. 사실 대부분은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뇌는 그걸 진짜 위기처럼 느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평소보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원래 필요하지도 않았던 물건이 지금 당장 사야만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의 빈자리 때문에 사고, 어떤 사람은 뇌의 보상 구조 때문에 사고, 어떤 사람은 앱이 만들어낸 가짜 긴급함에 끌려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끊기 어려운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이유는 알겠어. 근데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냐고.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쇼핑 앱에 저장된 카드 정보를 지우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충동이 올라왔을 때 결제까지 3초면 끝나는 구조에서는 거의 못 이깁니다. 하지만 카드 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하면 짧은 불편함이 생깁니다. 두 번째, 사고 싶은 건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는 내일 하세요. 오늘 밤 사고 싶은 물건을 오늘 밤 사지 않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충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특히 밤의 감정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절반 이상 식어 있습니다. 어젯밤엔 너무 필요해 보였는데 다음날 보면 이걸 내가 왜 담았지 싶은 경험, 다들 있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 물건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라 도파민의 거품이 빠진 겁니다. 세 번째, 결제 직전에 30초만 호흡하세요. 숨을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이걸 몇 번 반복해보세요. 이건 감성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흥분 상태에서는 사람이 원래 더 단기적으로 판단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면 몸의 각성이 조금 내려가고 판단도 조금 덜 충동적으로 바뀝니다. 즉, 쇼핑을 참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뇌 상태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네 번째, 사고 싶은 순간, 왜 사고 싶은 순간인지 적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만 해도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정말 이 물건인가? 아니면 위로인가? 심심함을 달래는 자극인가? 불안을 잠깐 잊고 싶은 마음인가? 놀랍게도 많은 경우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버티기 힘든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혼자 숨기지 마세요. 이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소비 자체보다도 그걸 숨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택배를 숨기고, 결제를 숨기고, 명세서를 안 보고, 가족에게 거짓말하고, 스스로도 모른 척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더 빨리 커집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에게라도 말해보세요. 나 요즘 쇼핑을 멈추기가 너무 어렵다.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숨기던 문제가 말해지는 순간부터는 이전과 똑같이 커지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카드값이 감당이 안 되고 빚이 쌓이고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자존감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 그때는 혼자 버티는 단계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라 뇌와 감정의 패턴을 다시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소비 문제를 도덕 문제처럼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절제해라. 참으면 되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단지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지쳐 있을 때 무너지고, 불안할 때 무너지고, 텅 비어 있을 때 무너지고, 생각할 틈조차 없는 환경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아, 내가 또 왜 이랬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은 감정을 잠깐 덮을 수는 있어도 감정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택배 상자는 문 앞에 도착하지만 안도감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새 물건이 아니라 조금 덜 불안한 밤, 조금 덜 허전한 마음, 그리고 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 수도 있고, 장바구니를 하루 넘기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후회할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안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어젯밤 아무 생각 없이 결제하던 나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내가 왜 이러는지 조금 알 것 같다고 느끼는 나는 이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카드 정보를 지우는 것, 장바구니를 하루 미루는 것, 결제 직전 숨을 한번 고르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통장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나를 대하는 태도까지 바꿉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싶으셨다면 너무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가끔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버티기 힘든 마음을 잠깐 덮기 위해 결제 버튼을 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물건보다 더 소중하고 그 마음은 분명 다른 방식으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한번 더 들여다본 시간.